사랑하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미카의 정말 아리따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2년도에 한국에 입국한 네. 김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애리야리하고 여리여리하고 이쁘고 애교도 많아 보이고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멀리 갔어요. 내가 너무. 우리 지연 씨는 2012년도에 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부산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네. 나이도 되게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누구랑 같이 탈북을 했어요? 일단 저는 혼자 탈북했습니다. 탈북 당시 나이는? 네, 탈북할 때는 나이 17살. 아이고 세상에 17살에 국경을 넘었어요? 네. 누구랑? 혼자 넘었습니다. 17살 하면 네. 보통 북한에서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잖아요. 네, 그쵸. 그죠? 저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네. 그때 당시 뭐 가족 사항을 해서 어머니가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못 보냈어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뭐 굳이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가고 싶었는데 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교 몇 학년까지?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졸업은 못했는데 4학년까지 일단 다녔어요. 그리고 그 중학교는? 아예 못 다녔어요. 어머님께서 왜 딸내미를 학교를 안 보내셨는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학교를 안 다니고 계속 그냥 집 놀다가? 네, 저는 그때 장사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산에서 청진까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무산에서 뭐 과일 같은 거 가져가고 고추 이런 것도 가져가고 청진에서는 또 해바라기 씨 이런 것도 가져오고 그리고 디젤류 저희는 아빠가 무산강산 다니셔가지고 그것도 청진으로 기름 장사도 좀 했었고. 디젤류 연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 때? 네. 어떻게 통을 어디서 얻어서? 그러니까 통에다 하는 게 아니라 봉지에다가 넣어서 배낭에다 넣었는데 그 안에 배낭에 넣고 겉에는 이렇게 야채 같은 거를 해서 포장하면은 단속물 품으니까 괜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연료 차에다 넣는 연료를 그것도 북한에서는 유통하면은 단속을 하니까 비닐 봉다리에다가 그 기름을 디젤을 넣어서 디젤유죠. 넣어서 그걸 꼭 묶어서 배낭에 넣어서 그 위에다 야채처럼 포장을 또 해서 단속 당하지 않게. 그리고 단속 당해도 저는 청소년이니까 딱히 크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처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디젤 장사도 하고 배낭 장사한 거잖아요. 그쵸, 등에다 메고. 한국에서 배낭 장사라고. 그리고 해바라기 씨도 팔고. 안 해본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학교를 못 보낼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힘들었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몸도 원래 편찮으시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느 부모님인들 내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다 힘들어서. 그리고 또 북한에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야, 여자는 그냥 한글만 알아도 돼. 그리고 뺄셈 덧셈만 알면 돼. 그리고 시집 잘 가면 대학 3개 나온 것보다 더 훨씬 좋아. 어머니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북한에서 초졸이다 보니까 한국 와서 취직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제가 중국을 조금 해서 면세점에 면접을 봤는데 바로 그거 보시더니 대놓고 저희는 고졸이 기본입니다. 근데 초졸로 뭘 하시겠다는 거죠? 진짜 저 당황했다기보다 충격 먹었어요. 완전. 그래서 제가 고졸 나오면은 외국어를 잘하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에서는 진짜 기본이 고졸이다 해서 제가 진짜 그때 당시 25살인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알바를 알아보는 게 벼룩시장 막 이런 데 봤더니 진짜 식당 알바도 고졸 이상 모든 게 다 고졸 이상인 거예요.
근데 진짜 솔직하다. 거기다 또 초절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또 남산인민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남산이 어디요? 남산인민학교 졸업을 했어요? 초등학교는 아니고? 그 이력서가 아직도 집에 있어요. 추억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죠. 그때 당시 이력서에 쓸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우리 탈북민들이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일들이에요. 정말 마음 아픈 이력서죠. 그러면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하다가 17살에 두만강을 넘었다 했잖아요. 혼자 넘었다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두만강을 넘었어요? 그때 당시 그 중국 친척이 북한을 방문했어서 지금 학교도 못 다니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 오면은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해서 진짜 잘 살게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만 믿고 진짜 찰떡같이 믿고 그 주소랑 그거를 외워가지고 전화번호 외워가지고 전화랑 다 외워서 그래서 넘게 됐어요. 혼자 넘었어요? 밤에? 새벽에 산을 한 4시간 타가지고 아이고 맨날 배낭 메고 휘발유통 메고 장사를 산길로 다녔으니 뭐 산 4개는 껌이죠. 저는 솔직히 나무하러도 다니고 했어가지고 나무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전 4시간 걷는 게 뭐 진짜 나무하러 가면 아침 7시에 갔다가 밤에 12시에 오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서 혼자 나무했어요? 그냥 엄청나게 오래 걸고 막 하기 때문에 4시간 같은 건 솔직히 저는 그리고 낮에 저희 무산 옆이 바로 두만강이다 보니까 그 가서 먼저 여기 어느 정도 보고 새벽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땔감이 없어서 겨울에 나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북한에서 요즘에도 그 북한의 그 몰래 카메라가 떠도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등에 나무찜을 메고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데 몇 살 때 그럼 나무하러 다녔어요? 저는 그때 14살 때였어요. 아이고 나무를 해서 팔았어요? 저는 팔지는 않고 집에 땔감이 없어서 어머니가 나무를 이렇게 사면은 돈이 나가니까 제가 그냥 가서 해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오빠가 했었는데 오빠가 군대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무하러 다니게 됐어요. 아이고 아무튼 어려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네요. 얼굴을 봐서는 정말 공주같이 살았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내면에는 한국 분들은 좀 안 믿더라고요. 제가 나무하러 그러니까 나무도 그래서 참나무 뭐 빛깔나무 다 알지. 황철나무라는데 여기서는 황칠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막 시골 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저 나무하러 다녀서 알아야 하면은 뻥친다고 그러죠. 너 무슨 조그매가지고 진짜로 저보다 큰 나무를 막 겨울에는 솔직히 얼음이니까 이렇게 거긴 또 추워서 근데 안 믿더라고요 솔직히 밀고 진짜. 끌고 오죠. 근데 얼음악 같은 경우는 매야 되니까 너무 큰 거는 못 하니까. 아무튼 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나무도 하고 했는데 뭐 산을 넘어 다니는 거 4시간 정도는 껌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친척집을 무사히 찾아갔어요? 찾아갔기는 했는데 그 친척이 한국을 들어오셔가지고 아이고야. 그래서 좀 많은 일들을 겪었죠. 아이 고생도 엄청나게 했겠네요. 그래도 엄마가 하교이다 보니까 이렇게 친척들도 지인들도 있고 또 친척들도 많고 해서 또 다른 데 해서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그러면 그렇게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뭐 친척이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거기서도 이런 하우스 같은 데 가서 일을 해서 그때 당시는 재워주고 먹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저는 일을 하고 돈도 안 받았어요. 그냥 하우스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면서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하우스 같은 데 무슨 일이에요? 그 줄당콩이라고 반창콩인데 이렇게 긴 거에 그런 거 야채 따고 막 그런 것도 하다가 제가 다른 데를 가고 싶은데 중국을 모르니까 공부를 좀 1년 정도 해가지고 또 친척 사촌 언니들이 베이징 쪽에 있어가지고 베이징에서 머물게 됐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베이징 하면 북경이잖아요. 북경 정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또 어려서 학교는 초절밖에 못했다고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때 당시는 한국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친척이 신분증을 만들어줘서 그 중국 신분증에는 고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보니까 시골에서 고졸이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이죠.
주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중졸까지죠. 그러고 베이징 갔을 때도 한인타워에 한국 분들 계시는 데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도 그냥 남조선 사람들 있구나 하고 좀 무서워가지고 아예 말도 잘 안 하고 그랬었다가 너가 한국말을 하잖아. 이래서 내가 한국말을 아니고 난 조선말을 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야,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아니요. 나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데 조선말은 할 줄 압니다. 제가 조선말을 할 줄 압니다. 이랬더니 거기서 막 빵 터진 거예요. 너 뭐 조선 사람이야? 이래서 제가 조선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조선족들도 조선 사람이라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조선 사람이에요. 이러고 그 얘기하고 거기서 식당에 취직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한국 사람들이 오는 양꼬치집 이게 식당이었어요. 거기에 취직해서 거기서 기숙사도 해주고 월급도 많이는 안 줬어요. 그때 당시에 한 600원인가. 적게 줬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처음으로 돈을 벌어보는 거라서 되게 그 돈이면 진짜 먹고 자고 하니까 돈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저는 되게 만족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드나든다는 양꼬치 집에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그때는 아예 없었는데 제가 서빙을 하면서 서빙을 하면서 저한테 아가씨 해서 제가 중국에서는 아가씨라는 걸 되게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 아가씨 아니에요 이러고 화를 낸 거예요 제가. 계속 아가씨라 하니까 저 아가씨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왜 화를 냈어요? 그럼 아줌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아니에요 이랬더니 거기 그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지연 씨 그게 아니라 이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미스들을 아가씨라고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전 듣기 싫어요. 이러고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후이안 하고 불러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장님 저한테 한국에 대한 걸 얘기해 주셨어요. 후이안, 봉무원. 그리고 접대원을 중국에서는 봉무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인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족 분이신데 부부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저를 진짜 거의 딸처럼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게 내가 수양딸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에 대한 문화를 잘 모른다고 설명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드라마 사이트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도 좀 많이 보고 하면서 그때 제가 한국에 대한 거를 접하게 된 거죠. 제일 나를 막 그 충격적으로 만들게 했던 그런 한국에 대한 영상물이든 드라마든 뭐가 됐든 물건이 됐든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뭔가 내가 알고 있던 남조선에 대한 거에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우리우리하고 완전 다 너무 남자들도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 분들은 옷을 되게 잘 입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저도 서빙하면서 보니까 너무 향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같이 그래요. 지금 생각해놓고 보면 그게 피존 냄새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서빙할 때 막 보면 한국 분들은 옷도 되게 잘 입고 약간 항상 향 냄새도 항상 나고 되게 멋있고 막 근데 저는 향수가 제일 좀 향수를 좋아해서 한국 분들한테 향수를 많이 물어봤어요. 혹시 향수 뭐 쓰세요? 하면은 그때 다우니 이런 피지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향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치, 피존 냄새지. 그래서 막 쳐보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또 물어보기가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피지언은 그런 게 아니고 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저도 잘 살진 않았으니까 피지언 같은 거 그 정도의 돈이 안 되고 하니까 잘 몰랐었던 거죠. 그렇죠. 세상에 빨래 하면은 북한에서 빨래 하면 뭐예요? 그냥 가루비누. 가루비누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가루비누가 제일 최고급이고 그 밑에 있는 게 덩지비누 이런 건데 그걸 다 손빨래 하잖아요. 그래서 피존에 담그고 향냄새 풍기고 이런 걸 아예 모르다 보니까. 모르죠. 중국에 살아도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 게 있는 거. 우리 어렸을 때는 정어리 비누 썼어요. 바다에 있는 정어리를 잡아서 그걸로 기름을 빼서 그 기름으로 만든 비누예요. 그러니까 옷을 한 번씩 빨면 그 비린 냄새가 장난 아닌데 사람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집 안에 그 정어리 비누로 빤 옷만 입어도 냄새가 막 풍기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썩은 냄새만 맡다가 한국 사람들 옆을 싹 스쳐가도 이거 한국 사람이나 이구나 냄새만 맡아도 알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한결같이 냄새가 참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항상 진짜 너무 좋고.